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서점에 가면 자꾸만 마주치는 책들 있잖아요. 궁금한 마음은 분명 있는데 읽어야 할 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뜻 사서 읽지 않고 지켜보다가 뒤늦게서야 읽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제 예감을 믿어야 하는데 먼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나면 그제서야 믿고 읽어보는 제 소심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소설 코너에서 1년 가까이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이 책이 그래요. 처음 출간되었을 때 이 책을 봤거든요. 근데 호기심은 일어났지만 읽지 않고 지켜보다가 이번에 겨울 특별판 홀로그램 커버로 변신한 모습을 보고 눈길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반짝반짝 변하거든요. 게다가 귀여운 문장 수집 노트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작품을 다 읽고 나서 소설 속 배경인 청파동까지 찾아가서 동영상을 찍어올 정도로 푹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소설의 제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 자주 가시죠? 편의점은 원래 편리하게 뭔가를 살 수 있는 편의시설인데 앞에 불편하다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왜 불편하다는 걸까요? 다른 편의점보다 할인 행사나 물건의 종류가 적어서인지 소설 속의 손님들은 그 편의점을 그다지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 새로 들어오면서 손님과 기존 직원들은 불편함을 넘어선 아주 낯선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주인공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 점점 바뀌는 전개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반전이 숨겨져 있는데요. 줄거리를 요약해서 들려드릴게요.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알코올성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본명도 잊은 채 독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요. 오랜 시간 입을 다물고 살다 보니 말도 더듬게 되었죠. 어느 날 70대 할머니의 지갑을 주워서 찾아주게 됩니다. 사례비를 건네는 할머니의 호의를 거절했더니 할머니는 청파동 구석진 곳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독고를 데려갑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 오레이지죠. 할머니는 독고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앞으로 배고플 때 이리로 와서 언제라도 도시락을 먹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 독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 8시가 되면 편의점을 찾아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도시락이 폐기되기 때문이죠. 편의점을 운영하는 할머니 염여사는 교사 은퇴 후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장사가 썩 잘 되지 않지만 이 사업장이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편의점 경영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이 급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어 염여사가 직접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야간 시간대에 외진 편의점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와 염여사에게 시비를 걸고 급기야 돈까지 훔치려 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독고가 그들을 막으며 미리 신고한 덕분에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자신의 지갑을 찾아준 데 이어 지켜주기까지 한 독고에게 고마움을 느낀 염여사는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하는데요. 대신 술을 끊는 조건으로 일해달라고 말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독고는 덩치가 곰같이 커다랗고 행동과 말이 굼떠 처음엔 손님을 상대하기도 어려워하고 업무도 잘 습득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을 꽤 잘해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요. 먼저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편견을 돌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20대 취준생 주간 아르바이트생 시연은 노숙자였던 독고를 교육하긴 하지만 왠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싫어합니다. 말도 어눌해 답답하고요. 하지만 성실히 물건 정리를 하는 독고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죠. 독고는 자신에게 가르쳐준 업무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보라고 조언합니다. 독고의 말대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더니 영상을 본 다른 편의점 점주가 시연을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비록 편의점을 떠나게 된 시연이지만 독고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보람있다는 걸 체험하고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시연 역시 독고에게 도움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50대 생계형 아르바이트 직원 오 여사는 대놓고 독고를 싫어합니다. 오 여사에게 독고는 남편과 아들에 이어 이해 못할 세 번째 남자였지만 변화가 없어 실망만 주는 두 사람과 달리 변신에 가까운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편의점 물건을 훔치는 아이에게 자기 돈으로 삼각김밥을 사주는 독고를 보며 오 여사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싫은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사실 오 여사는 집 나간 남편과 명문대 졸업에 대기업 취직까지 한 아들이 갑자기 그만두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상황에 화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요. 아들과의 불통으로 답답해하던 어느 날 편의점에 출근했다가 여느 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독고를 보자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자신의 아들이 노숙자보다도 못하다는 생각과 어쩌면 노숙자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교차되며 감정이 북받친 거죠. 울면서 하소연을 쏟아놓는 오 여사의 말을 경청하던 독고는 아들에게 삼각김밥과 함께 편지를 주라고 조언합니다. 독고의 말대로 했더니 오 여사의 아들은 미안했다며 오 여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편의점 동료들 뿐만 아니라 편의점 손님들에게도 독고의 영향력은 계속되는데요. 편의점은 비싸다며 마트만 다니던 동네 할머니들에게 1+1 상품을 소개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구매한 상품이 무거울까봐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노인정에 소문이 나서 매출이 올라가게 되었죠. 밤마다 야외 테이블에서 참참참 세트로 혼술을 하며 하루를 달래는 회사원 경만에게도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참참참 세트는 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을 한 번에 부르는 말인데 참 재밌죠. 처음에 경만은 독고의 태도와 풍기는 이미지를 보고 사장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집과 회사에서 존재감을 잃은 경만의 유일한 낙인 술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권하는 독고가 싫었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쓸쓸히 혼술을 하는 경만에게 온풍기를 내주는 독고의 따뜻한 호의 앞에 경만의 마음이 차츰 열립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글을 쓰는 30대 희곡 작가 인경은 자신이 묵고 있는 빌라 앞에 있는 오레이지 편의점을 못마땅해 합니다. 원하는 상품이 없고 독고를 이상한 아저씨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독고의 정체가 노숙자였다는 걸 듣고 매일 밤 취재하듯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독고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 작품을 쓰게 되는데요. 글을 쓸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은 채 독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편의점을 노리는 염여사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염여사의 아들 민식은 편의점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염여사는 아들을 못 믿어워합니다.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염여사를 설득하러 온 민식은 독고를 내쫓고 싶어 안달냅니다. 민간 탐정까지 붙여가며 독고를 뒷조사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염여사와 민식의 틀어졌던 관계는 다시 좋아지게 됩니다.
소설의 8알은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으로 독고를 조명하는 에피소드로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부분은 독고의 독백으로 마무리됩니다. 편의점 일이 손에 익어갈수록 독고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는데요. 사람들과 자꾸 대면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알코올로 손상을 입었던 뇌가 활성화된 거예요. 독고는 잃었던 기억을 찾을수록 자신이 노숙인이 될 정도로 힘겨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진실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하죠.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된 독고의 과거는 책을 읽으시면서 직접 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불편하다는 단어에 대해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불편하다는 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롭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떤가요?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죠.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지만 불편한 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불편해 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제도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편함 속에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편해지기 위해서 불편해야 하는 거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불편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소설에서도 그렇죠. 독고가 베푸는 서비스가 그래요. 손님들이 좀 편해지려면 직원은 약간 불편해져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느 한쪽은 불편함을 참고 손을 내밀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요. 또 비슷한 예로 공부나 다이어트는 어떤가요? 다 마찬가지죠. 불편하게 공부하고 불편하게 운동을 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책은 그 불편함 속에 특별함과 소중함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